자, 까이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예요. 오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영상 시작합니다. 요 근래 매해차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꼭 교회에서 아침 기도 드리는 것 같네요. 세 분의 구독자님께서 새로 까까단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무식의 그기의 책방속 돌쇠님, 슈퍼사이어인 등급의 야바매님, 그리고 개왕권 등급의 환영합니다 덕후님들 책의 저자의 둠둠님까지 이상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신 세 분의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선호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재밌는 게 드래곤볼 세계관에는 꼰대들이 별로 없어요. 개인의 자유를 캐릭터들끼리 서로 대단히 존중하는 그런 문화의 세계관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통제욕이 심한 캐릭터가 한 명 있어. 누굴까? 맞아, 손오공의 부인인 치치가 통제 욕구가 제일 심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이 치치가 아들인 손오반의 교육열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죠. 이런 치치의 교육열을 재미있게 표현한 구극장판이 있거든요. 8기 불타올라라 열전열전 초격전 편인데, 아들인 손오반이 들어갈 학교에 손오공과 같이 학부모 면접을 보러 가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거든요. 오공이 워낙에 망난이다 보니까 치치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양복도 사서 입히고 사전 Q&A 짜집기도 해놓거든. 취미가 뭔지 물어봅니다. 독서와 스포츠라고 대답을 해요. 좋아하는 단어는? 이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먹을 거를 좋아하는데 라고 하니까 치치가 역정을 냅니다. 우정, 노력, 승리라고 답해야지. 이때 오공 표정이 진짜 웃겨요. 치치, 면접이라는 게 거짓말 대회야? 안 보신 분들은 꼭 이 장면 보세요. 특히나 이 좋아하는 단어에서 언급이 된 우정, 노력, 승리라는 단어는 드래곤볼이 발매된 소년 만화의 왕도 점프의 슬로건이라는 거 파헤쳐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손오반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첫 등장은 AG 760년이에요 4살이지 이때 손오반은 다들 그렇게 기억할 거야. 엄청나게 귀엽고 거기다 A까지 바른 어린이. 4살인데 존댓말이 입에 제대로 배어있고 낯도 가리는 친구야. 50 아들인데 50 성격하고는 거의 닮은 게 없어. 왜 그럴까? 앞에 이야기했던 교육의 여왕 치치 때문입니다. 이건 오반의 4살 전 이야기가 만화로 그려지지 않았지만은 절대적이에요. 50 같은 바보가 이렇게 반듯하게 훈육을 시켰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이런 엄한 교육의 흔적이 오반의 행동에서도 나타나고요. 나메크성에서 돌아와서는 집에 바로 안 가고 부루마 아줌마 집에 같이 좀 있다 가면 안 되냐고 그러거든. 엄마한테 숙제 안 했다고 혼날까봐. 여튼 가끔 보면 손오반 성격이 조금 답답하잖아요. 이런 성격이 형성된 건 기본 베이스를 교육으로 깔아준 치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싸움밖에 모르는 바보야. 그러니까 아들을 똑부러지게 교육을 시켜서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겠다. 맹모 삼천지교의 멘탈로 손오반을 엄하게 교육시켰다는 거지. 자, 치치의 입맛에 맞게 잘 새싹을 피웠는데 세상 일이 맘 같지가 않죠. 이제 겨우 4살이 된 손오반을 지구방위대 특전사로 키우겠다고 피콜로가 실미도로 데려갑니다. 피콜로랑 에이지 761년까지 약 1년간 같이 살면서 지옥 수련을 해요. 이 피콜로와 함께한 1년이야말로 손오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서도 웃기다. 이제 고작 4살짜리한테 인생의 전환점이라니. 그런데 농담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야. 이 피콜로와 같이 지낸 1년이 오반의 성향, 가치관 형성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어요. 치치가 A범절과 성실함을 가르쳤다면 피콜로는 인내와 깡다구를 가르쳤다는 거지. 1년 동안 집도 없이 밖에서 살면서 정글의 법칙을 찍었어. 겨우 4살짜리가 말이야. 피콜로는 마족으로 키운다는 나쁜 속내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나쁜 짓은 교육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피콜로의 교육 방식이 오반의 울보 기질을 많이 고쳐졌지. 우리나라는 20살이 되면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잖아. 이미 오반은 4살 때 군대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서 생활을 했어. 더군다나
그 당시 지구의 최고의 빌런이 1대1로 마킹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오반이 엘리트로 자라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생각해. 아마 치치품에만 있었다면 오반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닐 거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를 억압받고 통제받은 사람만이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요. 도리어 자유를 많이 누린 사람은 이 자유가 소중한지를 모르고 당연한 권리처럼 소비를 하고 있지. 오반은 이걸 4살 때 깨달았던 거고. 자, 피콜로가 교육만 잘한 것도 아니야. 네퍼한테서 오반을 지켜준다고 자기 목숨을 희생했잖아요. 살신성인을 몸소 보여줬지. 현실적으로 보면 엄청 이게 트라우마처럼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는 일이에요. 눈앞에서 5살짜리가 사람이 죽는 걸 몇 번을 봤잖아요. 자, 이 상황에 빗대어서 저는 아직 애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은 개인적으로는 반려동물을 키워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이 대부분 사람보다 수명이 짧잖아요. 이제는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지만 그 생명이 죽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죽은 아이들을 묻어주는 의식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후에 경험해야 할 같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멘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교육에 필요한 거예요. 공부만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교육이지. 손오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손오반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순간 분노는 차오르겠지. 그런데 후에 전개로 보셨다시피 이 아이는 절대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반 같은 경우 저는 정말로 잘 키운 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인물이 있더라도 이 아이는 엄청 훌륭한 인물로 자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오랫동안 싸운 유대는 많은 대화와 술자리보다 훨씬 값지고 진실되거든요. 그래서 오반이 어떡합니까? 고작 5살짜리가 피콜로 아저씨 죽은 거 살리겠다고 우주선을 타겠다고 하죠. 나메크성에 가겠다고 엄마한테 반항까지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도 내리고 있어요. 5살짜리가. 이 어린 나이에 의리라는 게 어떤 건지 스승과 친구들의 죽음을 통해서 몸으로 학습을 한 거예요. 자, 앞에 사이어인전이 끝나는 5살까지는 오반이 원했던 삶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메크성 모험길은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길입니다. 이 모험의 파트너는 아시다시피 부루마와 크리링이었어요. 먼저 부루마는 이 여행에서 대단히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때리고 싶을 정도였어. 나메크성에 도착하자마자 지구로 빤스런을 한다고 하지 않나. 자기를 늦게 구하러 와줬다고 어디서 농땡이 피우고 왔냐고 닥달을 하잖아. 거의 반죽음 된 피콜로를 데리고 우주선에 태우니까 피콜로는 폭발하기 일부 직전인 자기 고향이 더 좋을 거라고 놔두고 가자는 무개념 말도 하고 말이야. 아무리 우주선 주인이라지만 너무 개념이 없잖아. 아마 오반도 속으로 욕했을 거야. 저런 한심한 어른도 있다고. 반면에 크리링은 정말 좋은 삼촌이죠. 드래곤볼 유년기에서는 손오공의 친구로 활약을 하지만 Z에 와서는 사이어인전 나메크성까지는 크리링이야말로 실질적인 오반의 친구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피콜로가 지구에서 죽은 시점부터 크리링이 프리저에게 공중 분해되기까지 역시 같이 몸을 부딪히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파트너예요. 거기다 나메크성에서는 이 둘의 전투력이 비슷한 수준이라서 드래곤볼 파밍전에서 꽤 괜찮은 콤비네이션을 보여주거든. 보통은 아빠 친구랑은 이렇게 친해지기 힘들지 않나요? 근데 오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교육이 잘 돼 있거든. 크리링은 손오공을 처음엔 싫어했어요. 이유는 지보다 근소한 차이로 힘이 앞서 있으니까 재수가 없었지. 그리고 오공은 너무 솔직하거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막만 한다고. 반면에 손오반은 그렇지가 않거든. 아까 부루마가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한데도 손오반은 한참 연배가 위인 부루마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대드는 장면 같은 건 나오지 않거든요. 지 아빠보다 어떤 면에서는 나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솔직하지 않게 처세를 할 필요도 있거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말이야. 근데 오반은 치치한테 그런 걸 잘 교육받은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루마, 크리링, 손오반 3명은 전혀 안 어울리는 성향의 그룹인데도 손오반이 중간에서 2명에게 어른 대접을 잘 해주면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손오반 자리에 야무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여행은요 개판데요. 야무치랑 부루마 둘이 짝짝꿍 하느라 크리링은 왕따가 될 거고 드래곤볼
드래곤볼 찾는 임무는 엄청 더뎌지겠지. 설마 이런 것까지 내다보시고 토리야마 선생님 스토리를 설계하신 건가? 제베맨으로 야무치를 죽인 게 이런 큰 그림이었어? 저 멤버가 밸런스가 맞으니까? 여튼 크리링은 소노반에겐 좋은 파트너였어요. 그동안 피콜로가 개빡센 훈련소 교관 같은 존재였다면 크리링은 갈구지 않는 친절한 자대 고참 같은 느낌. 소노반이 어릴 때부터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자랐기 때문에 강해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바로 버프. 이 부분에서는 베지터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손오공 때도 이야기했지만 베지터는 항상 지 혼자잖아요. 근데 소노반은 앞서 말한 피콜로부터 시작해서 크리링 그리고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같이 들어간 손오공까지 이 사람들이 전부 버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게임조차도 그냥 혼자서 죽어라 쪼랩부터 키우는 얘들보다 초고랩들이 버스를 태워준다고 하잖아.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게 성장이 훨씬 빠르잖아요. 소노반이 이런 경우야. 그런데 소노반은 이런 고랩들의 버프만 받은 게 아니야. 뭐냐? 파워 뻥튀기 스킬을 2번이나 받은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운도 정말 좋았다고 할 수 있지. 첫 번째는 나메크성에서 크리링의 소개로 최고 장로한테 잠재력 개방이 되었어. 두 번째는 뭐야? 제트 스워드라는 칼 안에서 나온 노개항신이 엄청난 파워업을 시켜주죠. 리니지로 따지면 거의 전설 스킬급이지. 이게 바로 드래곤볼 오리지널 단일 개체 캐릭터 중에는 가장 최강이라고 불리는 얼티밋 오반이야. 근데 이 버프를 받게 된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최고 장로가 크리링의 잠재력을 깨워주기 전에 과거의 기억을 들여다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드래곤볼 신장판 기준 23권 10페이지에 있는 장면입니다. 뭐 괜찮겠지요? 당신들의 희망은 순수하고 지금까지의 용기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 드래곤볼을 당신들에게 드리죠. 그니까 조금이라도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파워 버프 선물도 안 해줬을 거고 드래곤볼도 안 줬을 거라는 이야기야. 심지어 이 최고 장로라는 사람은 드래곤볼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이에요. 나메크 성인 별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이 종족을 번영시킨 지도자라고. 근데 오바는 진짜 운명과 우연이 제대로 맞물린 거지. 하필 자신하고 유대가 제일 깊은 피콜로가 나메크 성인이잖아. 거기다 이 오리지널 나메크 성인들은 오반이 원래 알고 있던 피콜로하고는 천성이 전혀 반대예요. 착한 피콜로 아저씨들이라고. 이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소노반하고 성향이 잘 어울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개왕신에게서 버프를 받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우에게 공격을 당해서 의식이 없는 소노반을 개왕신계로 데려간다니까 옆에 비서인 키비토가 깜짝 놀라요. 어찌 인간 따위를 성역에 들이려 하십니까? 이건 짧았지만 앞서 바비디와 마인부 등과 싸우면서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은 물론 이 친구의 인성이 문제가 없다고 개왕신이 판단했기 때문에 신의 공간에 데리고 간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치치한테 감사해야 할 일이지. 윗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자라라는 교육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파워업 버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야. 영화 킹스맨의 말대로야.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저는 소노반이라는 캐릭터 대단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소노반은 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소노반이 전투 일선으로 돌아주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치만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물론 드래곤볼을 보는 독자의 이기심으로는 이 소노반이 활약하는 걸 보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있지. 근데 사실상 오반의 전투원으로서의 생명은 언제 끝났냐? 셀 게임에서 끝났다 봐야 해요. 완전체 셀과 싸울 때 방어만 하고 쳐맞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셀과 대화를 합니다. 난 싸우고 싶지 않아. 이 말이 소노반의 진정한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드래곤볼 깊이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말이야. 소노반은 드래곤볼 극이 진행하는 내내 방황하는 캐릭터라고. 그래서 모습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잖아요. 아마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서 제일로 비주얼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 얘는 처음 등장하던 4살 때부터 꿈이 확고했던 캐릭터였어. 학자가 되고 싶었다고. 근데 자꾸 뭔 일이 터지니까 싸움터로 호출이 되잖아. 이제는 얘도 나이가 어린데도 그 몇 년 동안 자기 꿈 제쳐두고 싸움만 하니까 지친 거예요. 잘하는 일인데도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다른 사람이 주업으로 강요를 한다면 그건
그 사람한테 엄청난 고통인 거야. 그리고 오공도 그걸 알고 있어. 오반, 너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평화로운 세상을 너의 손으로 만드는 거야. 이제 이것만 처리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감동적인 장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손오반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꿈인 학자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손오반 이야기 해봤어요. 저도 참 애착이 많은 캐릭터인데 오늘 이야기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 참 애들 자라는 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렸을 때 막 학군 좋은 데 보내려고 극성 부리는 치치 같은 학부모님들을 보면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수련원 일할 때 정말로 여러 학교 여러 지역 애들을 상대를 했거든요. 그때 왜 그러는지 알았어요. 환경이 정말로 중요하더라고. 학교에 따라서 애들 성향이 다르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성격이 많이 달라져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이제는 부모님들께서 정말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일뿐만 아니라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하는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랑은 조금은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지난 5월 6일 베르세르크 작가 미우라 켄타로 님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9년부터 이 작품을 연재하셨으니까 거의 30년을 연재하신 셈인데 제가 드래곤볼보다는 조금 늦게 봤지만 역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후에도 추억으로 남아있는 다크 판타지였네요. 작품은 미한결로 남게 되었고 어린 시절 추억을 만들어주시던 분들이 정말로 추억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서글퍼지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을 추모하며 영상 마무리할게요. 까까로또였습니다.